한국사의 건국의 주인공은 많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건국 과정에 모두 관여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인물이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고구려 건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백제 건국에도 깊이 관여했던 인물, 한 남자가 왕이 되는 과정에 함께했고 그 남자가 등을 돌리자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새로운 나라의 탄생을 이끈 사람, 그 이름 소선호입니다. 역사책에서 단 몇 줄로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선택 하나하나는 한반도 역사의 지도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그 감춰진 기록을 풀어보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 촐본. 비단과 철, 곡식이 넘쳐 흐르는 거대한 무역도시. 그 중심에는 촐본 지역의 토착 세력이자 막대한 경제력을 쥐고 있던 가문의 수장, 연타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소선호였습니다. 그녀는 첫 남편의 죽음 뒤 가문의 막대한 자산과 세력을 관리하며 자본, 거래 관리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남자를 데려옵니다. 도망자, 빈털털이 가진 것이라고는 활하나? 이름은 주몽.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런 사람을 왜 도우십니까? 경력도 자본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선호는 한 번의 활시위를 보고 결심합니다. 그의 눈빛, 그의 집중력, 그리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활솜씨. 그건 싸울 수 있는 사람의 눈이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합니다. 이 남자 앞으로 커진다. 이것이 사랑이었는지 정치적 판단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대에는 이 선택을 가문의 미래를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소선호는 건국 과정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영향력은 국가의 기반 형성에까지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기원전 37년 새로운 나라가 탄생합니다. 고구려. 주몽은 왕이 되고 소선호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몽을 건국자라 기억하지만 고구려 건국 과정에서 소선호가 담당했던 경제적 정치적 역할은 매우 컸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몽은 창을 들었고 소선호는 자본을 들었습니다. 고구려가 안정되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후계 문제로 향합니다. 소선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류와 온조. 모두가 말했습니다. 다음 왕은 이 둘 중 하나겠지. 소선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나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조차 못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주몽의 전처 아들 유리. 홀로 부여에서 자랐다는 소식을 듣자 주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말합니다. 내가 왔구나, 내 아들아. 그 후 모든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몽은 유리를 태자로 책봉합니다. 소선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단숨에 피가 빠져나간 듯 숨조차 잠시 멈춘 것처럼 그녀는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바쳤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러나 주몽은 자신이 세운 가족의 질서를 선택했습니다. 소선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며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고하게 말합니다. 짐을 싸라. 우리는 떠난다. 그날 밤 왕궁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태풍의 전조였습니다. 소선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둘 모읍니다. 수년간 생사를 함께한 신하들, 전투를 치른 군사들, 상단을 굴려온 상인들, 무기를 만든 장인들. 그리고 말합니다. 이곳에서의 내 역할은 끝났다.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다. 우린 남쪽으로 간다. 함께할 사람은 따라오라.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록에는 고구려 건국 과정에 참여했던 일부 세력과 인물들이 그녀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냥 왕비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능력, 판단, 리더십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비마마가 떠나시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주몽은 혼란에 휩싸인 조정을 수습하느라 소선호를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선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붙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선호는 두 아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한강 유역, 비옥한 땅, 바다와 강을 모두 품은 요충지. 그녀는 말을 멈추고 지형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강의 흐름, 바람의 방향, 어디에 도시를 세우면 상권이 열리는지, 어디에 성을 쌓으면 외적을 막을 수 있는지. 그녀의 눈은 이미 건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8년, 두 번째 나라가 세워집니다. 백제. 초대왕은 온조가 되었지만 그 기반을 세워준 사람은 단연 소선호였습니다. 고구려를 세웠던 핵심 인력 대부분이 백제로 이동한 것도 그녀 덕분이었죠. 역사 속에서 한 여성이 두 나라의 건국에 이처럼 깊이 관여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백제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구려 건국에 쓰였던 핵심 인력, 기술력, 자본이 그대로 백제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무역 기반, 경제 기반, 군사 조직 모든 것이 그녀 손에서 다시 짜였고 백제는 남부의 강국으로 부상합니다. 그 모든 경험이 한강 유역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한반도 남부의 최고 강국 중 하나로 자리 잡습니다. 소선호는 건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의 심장부에 박혀 있습니다. 왜 역사책에서는 소선호를 단 몇 줄만 소개했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대부분 왕 중심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다. 온조가 백제를 세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 뒤에는 늘 한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선호. 그녀는 자원과 사람을 움직일 줄 알았던 뛰어난 조직 운영자였습니다. 심지어 정치 감각까지 갖춘 강력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선택이 달라졌다 해서 원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세웠으니 내가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새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소선호는 2000년 전 사람이지만 그녀의 선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첫째, 능력을 갖추라. 소선호는 자본과 경영 능력으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둘째, 내 몫을 잃지 마라. 누구도 그녀의 공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나섰기 때문입니다. 셋째, 미련 없이 떠날 줄 알아라. 붙잡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떠나는 것도 능력입니다. 넷째,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져라. 그녀는 이미 적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주몽이 고구려의 창업자였다면 소선호는 고구려와 백제의 형성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움직이던 소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소선호는 한국사가 숨겨온 진짜 여제였습니다.